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위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위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LBS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나 이런 걸 쓰면 지도의 좌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좌표계라고 하는 이런 게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게 구형, 동그란 모양의 구를 갖다가 평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여기다 매핑하느냐, 이걸 뭐라고 해요? 투영이라고 해요. 투영. 그래서 좌표계와 투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위치 정보 서비스에서는 위치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요, LBS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거하고 투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S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GPS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GPS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GPS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위치를 측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측이 기술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LBS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LBS라고 하면 여기 용어 나와 있죠.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해가지고 위치 기반 서비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LBS라고 해요. 근데 LBS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치를 측위하는 기술, 측위하는 기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스스로 내 위치는 어디야 라고 그냥 무슨 이상한 능력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얘를 갖다 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PS라고 해요. 또는 와이파이 단말기를 이용하는 AP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내 위치를 알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위치를 갖다가 알아내는, 이게 이제 내 위치를 일단 알아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첫 번째는 위치를 측위하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측위된 위치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위치를 측위해서 쭉 갖고 있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갖다가 저 앱에서 쓰기 위해서 이 앱에서 요청하면 이 앱에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플랫폼. 그 다음에 요렇게 제공받은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응용을 통해서 내게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뭐 택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은행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위치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위 기술과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술. 이게 이제 LBS의 세 가지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측위 기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HPS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측위를 해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좀 또 설명을 할 건데요. 내 위치를 갖다가 바로 그냥 GPS로부터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도움을 좀 받는 거죠.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쉽게 측위하고 정확도를 조금 올리는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측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측위들에 사용하는 방법은 삼각측량 방법을 써요. 내 위치를 알려면 이 위치 알고 이 위치 알고 이 위치 알면 여기서부터 위치 알고 거리 알면 내 위치가 어디다 확정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내가 위치 정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위성을 쓰지 말고요.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내 위치를 계산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위치를 확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반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요. 플랫폼은 위치를 이용해서요. 예, 위치를 내 위치, 현재 위치 어떻다 이거 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물들의 위치를 취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위치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에. 뭐 학교 위치를 갖다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는 학교 위치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 학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 네. 이것을 해주는 게 뭐냐면 위치 정보 플랫폼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바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응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위치에 대한 내용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좌표계라는 것과 투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타원체예요. 동그란 타원체.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타원체가 있는데요. 이 구는 아니고요. 타원이에요. 타원. 구는 아니고 타원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어디는 이렇게 됐을 거고 어디는 이렇게 좀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구가 아주 정확한 타원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디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타원이라는 거죠. 타원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장 적절한 타원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적절한 타원을.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타원을 만들 거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타원을 만들 거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타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런 타원이 달라져요. 이 타원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좌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타원체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지구 모양을 타원으로 만들어서 이 타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타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중거 타원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양한 기준 타원, 중거 타원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베셀이라고 하는 타원체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전에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 맞는 중거 타원체를 썼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 망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10,10이라고 위치를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주에 갔더니 10,10이라고 하는 위치가 원래는 11,11이었어요. 그럼 엉뚱한 데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거 타원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통일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WGS84라고 불러요. WGS84. 이 84는 84년도에 이걸 제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중거 타원체 중에서 전 세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WGS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좌표계에도 뭐가 있겠어요? WGS 좌표계가 있는 거죠. 예, 중거 타원체가 달라지면 베셀이면 베셀 타원체에 맞는 베셀 좌표계가 있는 거고요. WGS를 사용하면 WGS 좌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좌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베셀 좌표계를 쓰다가요. 현재는 WGS 좌표계를 주로 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좌표계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 중거 타원체를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이 LBS라고 하면 위치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지도에 보여줘요. 그래서 지도 서비스와 LBS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내가 만들 거예요. 어떻게 지도를 만들 수 있느냐? 네. 구를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투영이라고 합니다. 투영. 대표적인 투영 방법이 여기 있는 원통도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지구 타원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타원체를 둘러싸는 원통을 이렇게 그리고요. 옆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 이렇게 지도를 펴는 겁니다. 즉 여기를 관통하는 그런 형광등 같은 게 중심부를 관통한 형광등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이 형광등이 빛을 쫙 쏴가지고 요 원통에 매핑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매핑된 걸 갖다 딱 그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딱 편 형태인 거죠. 자, 원추도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발사해가지고요. 발사된 빛을 여기 종이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그러면 각각이 매핑이 될 거고요. 매핑된 게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예. 방위도법은 이렇게 올려놓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빛을 이렇게 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여기다 종이를 대놓고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냐면 방위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투영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런 지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지도들이. 이제 투영 방법에 이제 TM 투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통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통도법을 이용해가지고 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을 정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T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때요. TM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투영법을 TM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 즉 원통도법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TM을 사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적도에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적도에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걷어요. 그래서 여기 딱 그게 되면 요 구와 요 타원과 요 원통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점은 확대도 안 되고 축소도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핑하면 사실 여기 지도상에서는 1m인데 여기서는 1m가 아니라 훨씬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지도로 투영될 때는 더 쭈그러들어서 투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만나는 요 점이 1이 되고요. 요거보다 커지면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안쪽에 있으면 확대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원통 투영면 기준으로 해서 투영면 밖에 있으면 축소돼서 들어오고요. 투영면 안쪽에 있으면 확대돼서 가고요. 딱 만나는 이 부분은 축척이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준을 사용하는 게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때 이제 축적 개수를 얼마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지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텀은 어떤 타원체를 쓰고 투영 방법을 어떤 것을 썼다라는 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쿄 데이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데이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 다른 것들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도쿄 데이텀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통일해서 WGS84라고 하는 이런 좌표 체계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나타낼 때요. 두 가지 좌표 방법이 있어요. 좌표를 나타내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지구 타원을 그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XYZ축으로 얼마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좌표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심좌표계라고 해요. 지심좌표계. 지심좌표계는요. 중심만 일치하면 이 위치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죠? 중심만 일치하면 축 방향 중심하고 축 방향만 일치하면 보통 이 위치는 항상 XYZ로 나타나니까 고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기 되게 편한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위도, 경도, 고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도의 기준선은요. 위도의 기준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적도 있죠.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타원이.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타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내 위치에서 접선을 그어요. 타원에. 접선을 근 다음에 이 접선에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 적도평면하고 이 수직인 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그 다음에 이제 경도는 이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요 좌우선이 있죠. 그린치 천문대가 지나는 게 0이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선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도면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요 이루는 각도가 되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경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타원체 어떤 기준이 되는 중거타원체의 타원 딱 이렇게 만들고요. 요 중거타원체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걸 이제 고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위도, 경도, 고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요 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근 다음에 요걸 만나는 요 각도가 우리가 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고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리좌표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심좌표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X, Y, Z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할 수 있고요. 지심좌표계는 당연히 지리좌표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리좌표계는 지심좌표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뭐냐면 지심좌표계를 지리좌표계로 바꾸거나 지리좌표계를 지심좌표계로 바꿀 때는요. 중거타원체가 뭐다라는 게 확정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중거타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거타원체를 WGS84, GO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통일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심좌표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심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거타원체를 통일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제 WGS84라고 하는 이런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좌표계는 당연히 뭐도 동반하냐면 중거타원체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거타원체 통일해 놨고요. 그거에 맞춘 좌표계를 해 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WGS84 좌표계는요. 지심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심좌표계를 쓰고 있는데요. 지심좌표계를 내가 지리좌표계로 바꿀 수 있죠. 중거타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예요. 자, 이제 지도상의 위치, 위도, 경도, 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동그란 구를 갖다가 지도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내 위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GPS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니까요. 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위치를 갖다가 알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근데 그러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83년도에 이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잘못해서 러시아 쪽 그때 이제 소련이었는데요.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가 소련에서 이제 미사일 쏴서 격추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민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을 민간으로 전환된 그런 기술입니다. GPS에는요. 목적은 내 위치, 고도,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내가 위성을 사용할 거예요. 위성. 그래서 위성을 이렇게 하늘 위에 띄워놨어요. 이 위성이 몇 개 있냐면 24개. GPS를 위한 위성이 이제 최소 24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개 돌고 있는 이런 위성들. 그래서 이제 위성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호를 이렇게 받아요. 신호를 받으면 이 위성에서도 받고 이 위성에서도 받고 이 위성에도 받으면 내 위치를 갖다가 알 수 있죠. 왜냐면 위성들은 자기 위치를 아니까 난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여기서 이제 딱 쏘면 우리 전파 전송 속도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쐈어 시간이 있어요. 그럼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럼 각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아니까요. 그러면 삼각 측량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성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이고요. GPS에서 이렇게 위성을 이용해서 확정하려면 일단은 위성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GPS는 위성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위성들이라는 게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돌다 보면 조금 오차도 생기고 뭐 시간 같은 것들도 잘못 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제어를 해줘야 돼요. 예, 보정도 해주고 시간 보정도 해주고 위치 보정도 해주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지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있는 기지국.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발송하는 신호를 이제 단말기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GPS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PS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요, 예, WGS84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현재 이미 24개 이상의 위성이 사용되고 있고요. GP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웃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아웃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실외에서만 쓸 수 있는, 실내로 들어오면 위성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 위성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확정 시스템입니다. 현재 24개가 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위성 수명은 약 이 정도 되고요. 고도 여기에서 이런 시간으로 해서 50도 경사로 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라고 하는 이 기준이요. 24개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요. 뭐 21개에다가 예비 3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어느 지점이든 동시에 위성을 최소 4개, 최소 4개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GPS의 위성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어 부분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위성들이 이렇게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돌아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다 보면요. 얘가 이제 좀 흔들림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차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 오차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관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GPS 제어 부분이라고 하고요. 사용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수신자, GPS 내용을 수신해가지고 내 위치를 확정하는, 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사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PS 위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요 위치 알고요, 요 위치 알고요, 요 위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위치가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알고요, 거리 알고요, 거리 알면 요 위치 확정할 수 있죠. 네,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내려오던 측량 기술이잖아요. 네, 측량 기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맞게 하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요. 요 막대 길이 알면 요 거리를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리 재고요. 현재 위치 알고요. 그럼 거리 알고 거리 알고 거리 알아서 여기까지의 요 위치, 여기로부터 얼마 어떻게 되고 여기부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요 위치를 딱 알아내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몇천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측량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위성 띄우는 거죠. 위성 3개. 그래서 위성 3개를 이용해서요. 자, 위성이 이렇게 신호를 보낼 거고요. 이 위성이 신호를 보낼 거고, 이 위성이 신호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위성들은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그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위성은 미아 위성입니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기에서 이 시간에 보내는 신호야 라고 신호에다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GPS 장치에서 이걸 잡았어요. 아, 그럼 이거에서 요 시간에 신호가 발송됐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간 얼마니까 전파 속도 곱하면 거리 얼마 떨어져 있구나. 또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구나. 여기 얼마 떨어져 있구나. 이걸 딱 알았어요. 그러면 내 위치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 자, 이 위성들은요. 제어국에서 시간을 다 일치시켜 놓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단말기에 가지고 있는 시계가 이 위성의 시계랑 일치한다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늘었어요. 변수가 하나 늘면 그거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을 하나 더 잡는 거예요. 위성을 하나 더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성으로 인해서 이 변수 하나가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위성을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위치를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성 A, B, C,
라고 해가지고 거리들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위성을 더 잡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즉위하는 곳에 오차를 보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될 때요, 뭐 그냥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뭐 전달 지연 이슈, 뭐 이런 전달 지연에 의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위성에서 신호를 발생시켜가지고 내가 시간이 1초일 때 딱 발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신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데까지 만들고 나한테 2초가 됐어요. 그럼 내가 1초라고 실어보내면 여기서는 이 시간 딜레이 때문에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반 기기들은요, 여기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이 신호가 발생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빼야지. 예. 여기 이제 실은 게 1초면, 얘가 2초에 발송됐겠구나. 이거 만들어 보니까 내가 1초 걸리니까 1초 더 더해서 이때 발송됐겠구나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한 1에서 3m 정도의 오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층이라고 해서요. 지구 주변에 이렇게 이온을 띄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서 신호가 이제 산란을 해요, 산란. 그럼으로써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 발생권. 그 다음에 이런 전파도 대기가 그 진공 상태냐 아니면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송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륙권의 수증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호를 갖다 여기서 이제 수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건데 마침 여기 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가 어떻게 되면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나 굴절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성 시계의 오차라든지, 그 다음에 수신 시계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정확하면 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오차를 발생시켜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적 오차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GPS를 그냥 날로 쓰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첫 번째 위성 신호를 잡고, 그래서 어떤 신호를 잡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내가 갑자기 위성 쫙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신호들이 올지 어떻게 알고 얘가 잡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가 연결된 데가 어디고, 그럼 현재 시간에 위성 어디에 어떻게 떠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서버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위치를 확정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AGPS라고 불러요. AGPS. HGPS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위성의 정보를 내가 수신할 때 도움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신한 정보를 갖다 이쪽 서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그 위치를 가지고서 트래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트래킹을. 그럼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처리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량은 많아지겠지만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정보들을 빨리 수신하기 위한 그 MS 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MS 어시티드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의도적 오차를 발생시키는 건 여기 이제 DGPS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차를 갖다가 없애요. DGPS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위치를 알고 있는 하나의 지구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테이션인데요.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얘가 이제 위치를 이렇게 수신을 했어요. 위치를 수신하고 이렇게 수신하고 수신했더니 오차가 100m가 났어요. 이건 모르죠, 아직은. 근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신해가지고 결정을 해봤더니 자기 원래 알고 있죠, 위치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계산한 결과가 100m가 났어요. 그럼 100m 오차가 생겼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위치에서 100m만큼 보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만든 걸 갖다가 보정하는 이런 기술이 이제 DGPS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은요, GPS라고 하는 기술은 아웃도어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즉, 실외에서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위치를 쓸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위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와이파이를 베이스로 하는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기술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단말기가 있고요. 단말기가 있으면 AP가 있고요. AP가 있고요. AP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AP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AP로부터 여기 신호를 갖다 나한테 보내주거든요. AP는. 이렇게 보내주는 신호를 갖다가 이걸 받아요. 그러면 여기 발송될 때 내가 신호세기 얼마로 보냈는데 얘가 신호세기를 수신해 봤더니 신호세기가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중간에 오는 동안에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신호 세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를. 자, 요 AP에서부터의 거리, 요 AP에서부터의 거리, 요 AP에서부터의 거리를 알면 예, 각각의 위치를 알면 내가 내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P들의 위치를 담고 있는 서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서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보내요. AP들은 전부 다 자기 아이디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보내고 그거로부터 예, 위치를 받아와 가지고 아, 거리가 이만큼 되니까 내 위치는 얼마야? 라고 해서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P로부터 예, 정보를 수신해서요. 이 로케이션 서버인데요. 로케이션 서버에 보내면 얘가 아, 그 서버들 위치는 이렇게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를 갖다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 확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AP들이 모두 자기 위치가 확정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AP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정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WPS라고 하는 기술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내가 AP가 이렇게 있고 다른 AP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AP예요. 위치 확정됐는데 확정되지 않은 AP예요. 그럼 여기부터 거리까지 해가지고 이 정보도 여기다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위치는 확정이 됐음, 이거의 위치는 확정할 수 있죠? 이거의 위치 확정하고 나면 이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AP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누군가 사용자가 다른 데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했어요. 또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위치로부터 AP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AP들의 위치를 확장해 나가서 예,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AP들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확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AP를 갖다 하나밖에 못 잡았어요. 얘가 마침 위치가 있는 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위치가 내 위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반드시 세 개를 잡아서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 GPS처럼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오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예요. 예. GPS는 위성을 날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정을 한 거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반드시 네 개를 잡을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얘는 그런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AP도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핸드폰이니까 기지국하고 통신한다고요. 그래서 기지국 위치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셀 방식이라고 해요, 셀 방식. 그래서 내가 여기 요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지국 기준으로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가운데쯤을 내 위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셀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지국 3개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서 똑같이 내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Enhanced Cell ID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도요. 위치를 실내에서 확정하는 방법이 이제 비콘, 아이비콘이라고 애플에서 하는 기술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블루투스 장치에다가 여기다 네 위치는 어디야? 라고 이미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블루투스 장치를 예, 수신하는 장치가 있으면 이 장치가 아 너는 어디 들어갔구나. 일반적으로 이 블루투스 장치를 갖다 어디다 만들면 가게들 이런 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게 안에 들어가면 블루투스 딱 연결돼 가지고 예, 위치를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네 위치 어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사용할 때 이제 블루투스 LE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뭐 관성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엑셀러레이터 그 가속도를 알면 내가 현재 속도하고 가속도를 알면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는 쓰이고요. 메인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은 안 쓰입니다. 뭐 RFID 같은 경우에는 RFID 태그 같은 거 주차장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딱 찍으면 위치 어디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 이제 RFID 기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 센서를 다 깔아놓고요. 사람이 여기 딱 올라가면 여기 이제 플로우 센서가 압력 센서가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자기장을 쫙 발생시키고 여기다 특정한 옷 같은 걸 입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지자기장이 변화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위치가 어디구나 이렇게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나 이거 가지고서 마커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QR 같은 거 많이 쓰죠. QR 같은 거 해가지고 딱 QR 인식하면 현재 위치 어디다 이렇게 하는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실내 측이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LBS에 대한 것을 알아봤어요. LBS에서 뭐 투영과
좌표계가 뭐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투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를 내가 동그란 구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평면에 지도에 나타낼 거냐 이런 걸 나타내고,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수학적 모델인 타원으로 만들 거냐 이걸 갖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게 좌표계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WGS84라고 하는 표준 좌표계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실외 위치 확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GPS라고 해서 위성 띄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위성을 띄워가지고 내가 내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언제든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주 부분하고 제어 부분, 사용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측이 기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셀 기반의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아이비콘이라든지 관성측이, RFID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내 측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